안녕하세요.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멘토 연선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인생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과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하는 인생이 같다면 인생은 쉬워질까요?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왜 오늘의 내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만족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만족하는 분들도 내일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까요? 만족하는 분들과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끔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내일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 살짝 배신감도 느끼지 않을까요? 인생의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만족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하다라는 것은 많은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생의 만족이란 살아오면서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 것들을 평가해 보는 나름의 정량적 수치 아닐까요? 요새는 삶의 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워라밸이라는 개념도 도입하여 수시로 살아가는 동안의 만족감을 확인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만족감을 확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일입니다. 물론 인생의 만족감을 확인한다는 것은 가끔은 잔인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피곤하고 때로는 무력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인생의 만족감을 단순히 높이는 차원을 한 단계 더 올리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회입니다.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비율은 20%,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80% 정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이라는 것을 나의 기준에 두었느냐, 남의 기준에 두었느냐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나의 기준에 두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만족을 남의 기준에 두었다면 그 기준을 남에서 나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기준이 남이라면 그 기준을 채우기 쉽지 않고 설사 기준을 채워 만족을 해도 그 만족이 나의 만족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다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노력은 항상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두렵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노력은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이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인생이 노력인 이유는 잘 살아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잘 살면 인생도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인생은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80%는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들의 노력은 부족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로에서는 노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타로에서 노력의 방향은 운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향은 운명의 역할로 가야 합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방향을 타로 운명의 역할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왜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노력은 알게 모르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노력이 가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은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입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시련과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성적이 노력한 만큼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해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어쩌면 그 학생은 노력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학생이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무언가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겠죠. 학생에게 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는 동기가 이유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그 학생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상대가 공부를 잘해서 수준을 맞추고 싶어서가 이유라면 어떨까요? 노력의 방향이 아주 긍정적이죠. 그러나 노력의 방향은 그 학생의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반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이고 상대방 이성은 전교 10등 이내라면 너무 비극적인가요? 현재의 레벨을 단시간 내에 올리는 노력은 없습니다. 노력에는 시련과 고난도 있지만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노력의 방향은 내가 잘하는 것 또는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이 대부분 타로 운명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고 운명의 역할에서 본능적 역할이 내가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남들이 보기에 특별히 잘한다는 것은 없지만 공잘모, 공부는 잘하지 못하는 모범생이라는 별명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은 공부 빼고 모범생을 계속 유지하면서 역사에 대해 다양한 책을 읽어보는 노력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나는 노력의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노력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은 상대방 이성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이전에 해오던 노력의 방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방향이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도 이성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생각의 시간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생각이라고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시간을 사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색은 생각이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색에는 타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로는 운명의 역할을 알고 있기에 생각이 활동하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활동의 노력입니다. 과연 나는 한 가지만 한다면 무엇을 해야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는 어제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간절히 내일부터 살고 싶은가요? 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일까요? 이왕이면 오늘부터면 어떨까요? 하지만 오늘부터가 아닌 내일부터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통한 사색은 깊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려면 먼저 고독에 빠져야 합니다.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고 쓸쓸함은 외롭고 적적함입니다. 고독은 혼자 고립되어서 심심한 마음이나 느낌을 갖는 듯한 기분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이 제한적이고 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에서 나오는 노력의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색이 깊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질 때 타로 운명의 역할 도움을 받는다면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색은 고독이라는 환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타로 운명의 역할에 대해 알기 위해 배워야겠지요. 그리고 타로 운명의 역할이 근거 있는 자존감으로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노력이겠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로 운명의 역할은 사색의 중요한 메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메인 재료인 타로 운명의 역할을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는 사색을 통한 타로 운명의 역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타로 운명의 역할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로 운명의 역할은 바로 나의 노력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로 운명의 역할을 모두 안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노력의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하나씩 모이고 모여서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위한 절대 시간의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던
어떤 노력의 방향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의 방향이 타로 운명의 역할에 맞는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 것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노력의 차이겠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에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대학교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까지는 아니어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정도면 노력의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어떤 노력의 방향이 그 어렵고 힘든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 자격을 위한 노력을 만들어 낼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비슷한 노력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살기 위한 방향입니다.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잘 사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것은 중요한 노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노력의 방향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맞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 내가 살아온 노력의 방향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살아온 노력의 방향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맞는 것일까요? 민주주의 원칙으로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답이라면 정답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정답이 아니라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는 바로 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 나의 거울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 거울 없이 나를 계속 바라본다면 외로움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본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서 사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꼭 타로 운명의 역할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 거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본 나를 보기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로 나를 보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의 가장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려는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착한 것과 잘 살아보는 것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노력을 하니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노력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는 것은 노력의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고 노력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착한 사람은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의 타로 운명의 역할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널리 알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안겨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착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착한 사람의 노력의 방향입니다. 그 노력의 방향은 바로 타로 운명의 역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착한 사람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착한 사람이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착한 사람의 타로 운명의 역할에서 그 방향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 착한 사람은 교육이라는 타로 운명의 역할입니다. 교육이라는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미 배우거나 습득하여 알고 있다면 또 다른 다음 한 가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로 운명의 역할인 교육이 노력의 방향이 되어 한 가지 한 가지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착한 사람의 궁극적 깨달음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그 교육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 깨달음은 타로에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의 방향을 또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타로 운명의 역할입니다. 그 착한 사람은 교육이 그 착한 사람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레벨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타로 운명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아주 잘 살려면 그 타로 운명의 역할 깨달음의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고 싶다면 그 착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진짜 잘 살아보고 싶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그 착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잘 살아보고 싶어서 깨달음의 레벨을 올리려 한다면 그 착한 사람에게 간절히 요청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단지 그 노력의 방향만을 깨닫는다면 누구든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기에 타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기에 타로가 있는 것입니다. 타로가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요? 지금 그 착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지금처럼 노력을 하고 있으면 잘 살 수는 있지만 인생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노력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 잘 살고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연선생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